60세 이상이라면 허리와 관절의 통증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통증의 상당 부분이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 때문이라는 점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과 염증 반응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는 막을 수 없지만 염증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무릎이 쑤시는 건 그냥 나이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작은 불씨가 계속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가 바로 염증입니다. 작은 염증이 쌓이면 신경을 압박하고 연골을 마모시키고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마다 허리가 묵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의학은 이미 밝혔습니다. 특정 허브들이 염증 반응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가지 한겸 허브가 어떻게 허리와 관절의 통증을 가라앉히는지,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 4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비밀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거려 깜짝 놀라신 적 있나요? 아니면 허리를 숙였다가 펴는데 마치 기름칠 안 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듯 몸이 굳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꼭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약 말고 자연적인 방법 없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허브를 통해 몸의 균형을 되찾아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강황을 신의 선물이라 불렀고, 유럽에서는 로즈마리를 기억의 허브로 여겼습니다. 동양에서는 생강을 따뜻한 생명의 뿌리라 불렀죠. 그런데 최근 학자들은 이 전통적 허브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허브의 효과는 플라세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에서 강황 추출물인 커큐민이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췄다는 결과가 보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천해 보시라. 몸이 스스로 대답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초반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작은 소통이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에는 근육의 알 사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4가지 좋은 허브로 시작해 4가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통증을 줄이고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릴 때 약국에서 바로 찾게 되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하지만 진통제는 불씨를 덮는 담요일 뿐 불씨 자체를 끄지는 못합니다. 반면 강황은 불씨를 향해 직접 물을 붓는 허브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 출추민, 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한겸 물질입니다. 커큐민은 염증 반응의 핵심 경로인 NF-kB 신호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불필요하게 계속 켜져 있는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허리에 만성염증으로 인한 뻣뻣함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속이 쓰려서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권한 것은 강황차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꾸준히 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덜 뻣뻣해요. 예전처럼 계단 내려올 때 덜컥거리는 느낌이 줄었어요. 물론 완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생활 속 불편이 확실히 줄어든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카레 요리에 강황을 듬뿍 사용합니다. 그래서인지 인도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률이 서구보다 낮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식습관 차이,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강황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미약하다는 주장이죠.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커큐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 후추에 피페린, 피페린에 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커큐민과 후추를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인도 요리에서도 카레에 후추를 곁들이는 습관이 이미 자리 잡은 것이죠.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의 지혜일까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팁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강황가루 1:1:9 정도를 따뜻한 우유나 채에 타서 드세요. 후추 한 꼬집을 꼭 함께 넣으세요. 속이 약한 분은 빈속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효과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동시에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허리 통증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보너스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즐겨 먹거나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들은 결국 몸속 염증을 키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강황처럼 단순한 허브 하나가 이 불균형을 조금씩 바로잡아 줄 수 있다면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한 모금의 차, 매일 한 숟가락의 가루가 약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강황은 기적의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할 때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대로 반영합니다. 허리와 관절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 그것이 바로 강황입니다. 노랗게 빛나는 황금빛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 여러분의 몸속 불씨를 차분히 끄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즈마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허브입니다. 스테이크나 감자 요리에 향을 더할 때 자주 쓰이죠. 그런데 이 허브가 단순히 음식의 풍미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혈류 개선과 관절 통증 완화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로즈마리에는 로즈마린산, 랄롯마리닉 아시드 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의 붓기와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로즈마리 추출 오일을 사용했을 때 통증 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연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갑고 무릎이 시린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관절도 기름칠이 끊긴 기계처럼 굳어버립니다. 로즈마리는 그 기계에 기름을 다시 붓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죠.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뻣뻣해져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로즈마리 차를 매일 저녁 드시고 가끔은 무릎에 로즈마리 오일을 희석해 바르셨습니다. 2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쥐 나는 게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걸려요.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확실히 달라진 것이죠. 로즈마리에 얽힌 흥미로운 전통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억의 허브라 불렸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로즈마리가 머리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준다고 믿었죠. 요즘 학계에서도 로즈마리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해 인지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로즈마리는 관절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좋은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로즈마리의 효과는 심리적 위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실제로 염증 지표가 줄어든 결과가 발표되었고 동물 실험에서도 관절염 증상이 완화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위안일까요? 아니면 몸이 직접 경험하는 진짜 변화일까요?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로즈마리, IP 한 스푼을 뜨거운 물에 악분간 우려차로 마시세요. 올리브 오일에 로즈마리를 넣어 하루 이틀 숙성시킨 뒤 무릎이나 허리에 마사지 오일로 활용해 보세요. 단, 임신 중이거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사용 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로즈마리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을 생활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로즈마리는 마시는 허브, 바르는 허브, 맞는 허브 로서 다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허리와 관절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통제 하나를 파스 하나에 의존하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로즈마리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대안을 삶 속에 들여놓을 때입니다. 우리 몸은 혈액이 흐를 때 살아있습니다.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근육도 관절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로즈마리는 그 막힌 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한 허브잎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치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허리가 무겁고 무릎이 시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선물. 그것이 바로 로즈마리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로즈마리 차 한 잔이 여러분의 혈류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강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친숙한 뿌리 중 하나입니다. 김치에도 들어가고 생강차로도 즐기고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쓰이죠. 그런데 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수준을 넘어 허리와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강력한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강의 주요 성분은 진저롤, 긴게롤과 쇼가올, 시라쇼가올입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염증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통증을 부추기는 화학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을 때 실제로 통증 강도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난로와 같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을 안쪽에서 데워주며 동시에 불필요한 통증 신호를 꺼주는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이분은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려 밤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따뜻한 생강차를 드시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덜 아파서 푹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실 때의 표정은 정말 환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중국 의학에서도 생강을 혈을 통하게 하고 냉증을 풀어주는 뿌리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멀미를 줄이는데 주로 사용했지만 동양에서는 관절과 근육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약재로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결국 문학과는 달라도 생강의 힘은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생강의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진통제 사용량을 줄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생강을 생활 속에 꾸준히 녹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어 차로 드세요. 꿀 한 스푼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항염 효과도 배가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시릴 때 생강을 갈아 천에 싸서 온찜질처럼 데워보세요. 따뜻한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 추출물을 3개월 동안 투여했더니 약 63%의 환자에서 통증이 줄고 관절 운동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생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점점 뒷받침되고 있는 치료 보조법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통증이 올 때마다 약에만 의존하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생강이라는 따뜻한 친구를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은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지만 생강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겨울철 유난히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께 드리는 세 번째 선물, 그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따뜻한 뿌리 하나가 여러분의 몸속 차가운 통증을 녹여내고 조용히 웃음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카모마일은 많은 분들에게 잠이 잘 오는 차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카모마일 타이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가라앉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카모마일이 단순히 잠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리와 관절의 미세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허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카모마일에는 아피제닌,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한겸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카모마일 추출물이 관절 조직의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해 통증을 완화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관절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이중 효과를 가진 허브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밤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그런데 카모마일 티를 잠들기 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통증 때문에 깨어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밤에 푹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수면과 통증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숙면을 하지 못하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이 심해지면 다시 통증이 심해져 수면을 방해합니다. 마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카모마일은 이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편안한 잠을 주고 동시에 염증을 낮춰 통증을 줄이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카모마일을 신의 허브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신 렉에 바치는 제물로 쓰였고 전쟁에서 다친 병사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도 활용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두통과 근육통을 완화하는 차로 사랑받았고 동양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약초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카모마일의 힘을 느껴왔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카모마일의 효과가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임상 연구에서는 실제로 염증 지표와 통증 지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분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몸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생리학적 변화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카모마일 꽃 1오일러 스푼을 뜨거운 물에 5~5도 1분간 우려차로 드세요. 꿀을 약간 넣으면 숙면과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허리가 뻣뻣하거나 무릎이 붓는 날에는 카모마일 티백을 따뜻한 물에 적셔 찜질처럼 사용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모마일 향기를 맡기만 해도 뇌에서 감마아미노 부치르산, 아바 작용이 촉진되어 신경이 안정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차로 마시지 않아도 단순히 향기를 주변에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진 않은가? 내 몸이 매일 밤 염증의 불길에 시달리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카모마일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 통증으로 깊은 잠을 빼앗기신 분들께 드리는 네 번째 선물. 그것이 바로 카모마일입니다. 차분한 향과 부드러운 맛 속에서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약국의 진통제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처럼 매일 아무렇지 않게 진통제를 먹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함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절을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진통제는 단순히 뇌로 가는 통증 신호를 차단할 뿐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즉, 불씨는 그대로 두고 영이만 잠시 가린 셈이죠. 그래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게다가 진통제를 과용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장과 간에도 독성이 쌓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기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약도 훨씬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여성 환자분이 매일 아침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어느 날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궤양이 진행 중이었죠. 결국 위치료제까지 추가로 드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진통제 남용은 통증을 잡는 대신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진통제라도 적절히 사용해 일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간 진통제를 남용할 경우 관절 연골이 오히려 더 빨리 손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기적인 편안함과 장기적인 손상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진통제는 꼭 필요한 순간 짧게만 사용하세요. 약에 의존하기보다 한겸 허브나 생활 습관을 먼저 시도하세요. 의사와 상의해 최소 용량 최소 기간 원칙을 지키세요. 특히 허리관절 통증 환자들은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약물 의존성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 없이는 버티지 못하게 되고 그 사이 염증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에게 강황, 생강 같은 한겸 허브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진통제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브가 통증을 줄였다는 의미를 넘어 자연의 힘이 약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통증이 올 때마다 약을 먼저 찾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려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진통제는 분명 필요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은 길게 쓰면 독이 됩니다. 몸은 단순히 진통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허리와 관절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첫 번째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당장의 편안함 대신 장기적인 건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밤늦게 허기질 때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갈, 라면 한 젓가락, 젓갈 한 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즐기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에 짠 음식이 허리와 관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염증을 불지르는 가장 은밀한 불씨가 바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의 나트륨이 과다 축적됩니다. 그러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며 관절 주변에 미세한 혈류까지 나빠집니다. 결국 관절 조직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염증이 더 쉽게 일어나고 이미 있는 통증이 악화됩니다. 특히 늦은 밤에 먹는 짠 음식은 수면 중 체내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결국 몸은 쉬지 못하고 염증은 더 커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밤마다 라면을 반 개씩 끓여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과 붓기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진료를 받으러 오셨죠. 검사 결과 관절 주변에 염증이 심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제가 늦은 밤 라면을 줄이자고 말씀드렸더니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무릎이 덜 붓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과 붓기를 악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짠 음식이 단순히 혈압만 올릴 뿐 관절 통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고나트륨 식단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TNFR 등의 분비를 증가시켜 관절염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능한 한짠 음식을 피하세요. 김치찌개나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은 반만 드세요.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만약 짠맛이 도저히 끊기지 않는다면 레몬즙이나 허브소금으로 대체해보세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소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관절 통증 호소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소금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관절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밤마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 관절이 아픈 이유가 혹시 내 손으로 들이킨 소금 때문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히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늦은 밤에 짠 음식은 순간의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증을 키우는 독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조용히 갉아먹는 두 번째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늦은 밤에 짠 음식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에 가벼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움직이면 다치니까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야말로 허리와 관절을 서서히 갉아먹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계속 돌려야 기름이 순환되고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좌식 생활, 즉 하루 종일 TV 앞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은 관절 안에 윤활액 순환을 막습니다. 기름칠이 끊긴 엔진이 금세 녹슬 듯 관절도 뻣뻣하고 아프게 변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서 TV를 보며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하셨지만 2년 만에 무릎 관절이 굳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분이 한숨 쉬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게 좋은 줄 알았지.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였네요.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좌식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절염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좌식 생활이 직접적으로 관절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운동 부족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논점은 하나로 모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TV를 보더라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2, 3분 걷기. 매 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좌식 생활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의자에 앉은 채로 해보세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복지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5분만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인 어르신들이 3년 후 관절 기능이 유지된 반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낸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보행 보조기구 사용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즉, 단 15분의 움직임이 3년 뒤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 내 무릎과 허리를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의 관절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절은 쉬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 속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관절이 원하는 것은 고통 없는 휴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꾸준한 활동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서서히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과도한 좌식 생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10분, 아니 5분이라도 더 걸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10년 뒤 지팡이 대신 자유로운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스트레칭은 오히려 허리와 관절을 더 망가뜨리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본래 굳은 근육을 풀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허리를 젖히거나 무릎을 깊게 꿇는 동작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관절 연골이 마치 사포에 갈리듯 손상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관절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동작이 수년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 요가 학원에서 강사가 시키는 대로 허리를 깊게 젖히는 동작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죠. MRI 촬영 결과 척추관 협착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운동으로 좋아질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주제는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적절한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무리한 요가 동작이나 잘못된 체조가 고령층의 관절 손상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스트레칭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동작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반동을 주며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 호흡을 길게 하며 천천히 늘리세요.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보다는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안전 스트레칭을 선택하세요. 운동 전 5분, 운동 후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의학 저널에 따르면 올바른 스트레칭을 매일 10분씩 한 그룹은 관절 운동성이 개선되고 통증이 줄어든 반면 무리한 동작을 반복한 그룹은 오히려 염증 지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칭이 어떤 이는 약이 되고 어떤 이는 독이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이 원하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하는 대로 억지로 따라하고 있는가? 정답은 이미 여러분의 몸이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 신호입니다. 몸이 멈추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은 멈추는 게 정답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조용히 해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몸의 신호를 듣고 안전한 동작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4가지 좋은 허브와 4가지 나쁜 습관을 기억하시나요? 강황, 로즈마리, 생강, 카모마일은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친구였습니다. 반대로 진통제 남용, 늦은 밤 짠 음식, 과도한 좌식 생활, 잘못된 스트레칭은 조용히 몸을 해치는 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단순했습니다. 자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 그리고 늦은 밤 짠 음식 줄이기. 단 2가지였습니다.
석 달 뒤 이분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가 제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그분의 눈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강황과 생강을 식단에 추가하고 하루에 15분씩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6달 후 통증 약을 먹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었고 손주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자유를 작은 습관이 주더군요.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 경로를 억제하고 생강의 진저롤은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좌식 생활 대신 짧게라도 걷는 습관은 관절 윤활액을 순환시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듯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건강의 전환점을 만듭니다. 물론 학계에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허브 하나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브 하나가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멈추지만 습관은 원인을 바꿉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무릎이 덜 아픈 삶, 밤에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삶, 손주와 함께 계단을 오르내리며 웃을 수 있는 삶. 이런 삶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한 숟가락 줄이는 것, 자기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는 것, TV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한번 구부리는 것. 이 사소한 선택이 여러분의 5년, 10년 뒤를 지켜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허브를 주면 회복을, 나쁜 습관을 줄이면 안정을 돌려줍니다. 허리와 관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그것은 바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2걸음.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줄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좋은 허브와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먼저 우리 몸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4가지 허브. 기억하시나요? 강황, 몸속 염증 스위치를 꺼주는 황금빛 뿌리. 로즈마리, 혈류를 부드럽게 회복시키고 관절을 풀어주는 향의 허브. 생강, 차갑게 굳은 관절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자연 진통제. 카모마일, 숙면과 한겸,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차분한 친구. 이 허브들은 약처럼 즉각적으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금씩 균형을 되찾아주는 조용한 도우미입니다. 매일 한 잔, 매일 한 스푼이 쌓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몸을 망치는 4가지 나쁜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진통제 남용, 불신은 그대로 두고 연기만 가리다, 결국 장기 손상까지 불러오는 위험한 습관. 늦은 밤 짠 음식, 순간의 위안을 주지만 염증을 불태우는 소금 폭탄. 과도한 좌식 생활, 움직이지 않아 기름칠이 끊긴 관절을 녹슬게 만드는 생활 패턴. 잘못된 스트레칭, 좋은 운동이라 믿었지만 오히려 연골을 갈아버리는 위험한 동작. 이 4가지 습관은 당장은 편안하고 익숙할지 몰라도
결국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리고 삶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무엇을 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허브 4가지를 더하고 나쁜 습관 4가지를 빼는 것. 이 단순한 공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순간 몸은 달라집니다. 학문적으로도 이 대비는 분명히 설명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 경로를 차단하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늘립니다. 로즈마리는 혈류를 개선하지만 좌식 생활은 혈류를 막습니다. 생강은 통증 신호를 줄이지만 잘못된 스트레칭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카모마일은 숙면을 돕지만 진통제 남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즉, 같은 몸 안에서 치유의 힘과 파괴의 힘, 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허브차 한 잔을 선택할 것인지, 늦은 밤 라면 국물을 선택할 것인지, TV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지, 그대로 앉아 있을 것인지, 통증을 무시한 채 무리한 스트레칭을 할 것인지, 몸의 신호를 존중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이 쌓여 1년 후, 10년 후에 몸을 만듭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변화를 시작한 분들의 공통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말 달라지네요. 작게 바꿨는데도 몸이 반응하네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허브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나쁜 습관을 줄여 방해를 걷어내면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게 답해줍니다. 결국 이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허브 4가지, 강황, 로즈마리, 생강, 카모마일, 나쁜 습관 4가지, 진통제 남용, 늦은 밤 짠 음식, 과도한 좌식, 잘못된 스트레칭 이 대비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리와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4가지 한겸 허브와 몸을 조용히 해치는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실 겁니다. 허브는 살리고 습관은 망친다. 강황, 로즈마리, 생강, 카모마일. 이 4친구는 여러분의 몸속 불씨를 차분히 끄고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힘을 줍니다. 반대로 진통제 남용, 늦은 밤 짠 음식, 과도한 좌식 생활, 잘못된 스트레칭은 그 불씨를 더 키우며 관절을 점점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은 거대한 수술실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실에서, 부엌에서, 식탁에서, 그리고 오늘 밤 침대 옆에서 지켜집니다. 허브차 한 잔을 끓이는 작은 습관, TV 보다가 아분 일어나 걷는 작은 선택, 짠 국물 한 숟갈을 덜어내는 단순한 실천. 이것들이 모여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80세, 90세에도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허브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고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허브를 주면 회복을, 나쁜 습관을 줄이면 안정을 돌려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